환경보건 분야에서 20세기의 기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산림 녹화. 그 성공 역사의 출발선에서 기적을 이끈 주역을 만난다. (1970년대) 초 새마을 담당관 고곤에게 내려진 특명, 동대본산 사방사업. 시작부터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공사 현장, 그리고 산림 공무원이 아니었던 그에게 맡겨진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모든 답은 현장에 있었다. 실패의 원인과 동대본산의 토질 특성을 파악하자 해법이 보였다. 특수 사방공법 도입.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업을 성공시켰다. 사방사업 설계자와 현장 감독은 처음이었지만 그의 능력과 해결사 역할이 빛을 발했다. 그리고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입안자로 새로운 도전 앞에 섰다. 국가 정책을 계획하는 막중한 과제. 전국의 산지를 돌며 밤낮 없이 매달려 계획을 만들었다. 그렇게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기본 틀과 3가지 원칙이 그의 손끝에서 수립됐다. 양묘, 조림, 연료, 소득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계획. 당시 산림 녹화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산림 녹화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밑바탕이 됐다. 산림청은 이 기본 틀 위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 국가적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970년대 치산녹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이 좀 많이 어려우셨나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국민조림 운동을 동시에 벌이다 보니까 뭐 현장에 많은 문제점이 부딪히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전국에서 2, 3만 군데에서 동시에 그렇죠. 나무를 심다 보니까 현장 지도, 기술 지도가 아주 불충분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에 산림국, 산림과 그렇죠. 이걸 신설해가지고 기술 인력을 확충하고 그래서 현장 지도에 이제 중점을 둬서 그걸 충족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그 심은 나무가 살아나도록 활착률을 높이는 문제였어요. 그 이제 철저한 겉목을 통해서 매목 검사라는 겉목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강화했는데 1974년 한 해 예를 든다면 전국 2만 7천 개소에서 3억 1,100만 번의 나무를 심었는데 한 나무 한 나무 현장 겉목을 했어요. 활착 상황과 또 그 이후의 생육 상황을 현장 검사 확인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또 이제 세 번째는 나무의 불법 채벌을 막아야 하거든요. 그때도 농촌 연료가 부족하니까 이제 막 채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불법 채벌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찰이 입산 통제를 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제적으로 해서 그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자율적인 입산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서 했고, 체계적인 산림행정 시스템 마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산림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은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병충해, 그때는 병충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송충이하고 솔잎학파리하고 송충이가 특히 심했죠 그때.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한 해에 공중약재살포, 지상약재, 그리고 인력, 부재, 해서 심지어 한 해에 70만 정도까지 병충해 방지를 했어요. 근데 결국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연료 문제였어요. 산에서 채벌해서 쓴 연료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이제 아카시아 연료림 이걸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뭐 막상 시작해 보니까 태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려림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해바라기 대 농업 부산물까지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농촌에 연탄이 공급될 때까지 농촌 임산연료 대책을 매년 세웠어요. 그때 270만 개 아궁이를 개량한 걸 내 기억을 하는데 270만 아궁이를 그래도 그걸 꾸준히 해서 7년 만에 그렇죠. 7년 만에 속속 녹화를 완성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계획 입안부터 추진까지 10년 계획을 4년이나 앞당겨 완성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 치산 녹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자랑거리 되는 그런 모범 국가가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그 성공 요인 같은 것도 좀 있었을 텐데요. 국민조림, 전 국민이 국민조림을 통해서 7년 만에 국토의 녹색혁명을 이뤘다. 그렇죠. 그러면 최단기간에 대단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AO라든지 국제기구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인공조림으로 성공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성공 요인은 대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치산 녹화에 대한 뜨거운 정열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봐요. 그 첫 번째 요인이. 두 번째는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조림에 참여해줬기에 가능했어요. 그 지금은 그만한 인력도 없지만 참여도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을 그때 해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에서 1년에 3만 개소에서 3억 본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치밀한 행정력, 치밀한 산림 행정력, 조림 기술력 이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삼위일체적으로 잘 협력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양묘, 조림, 연료, 소득 이것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선순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산림청을 비롯한 지방의 모든 인력이 거기에 조직 뒷받침됐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늘. 그리고 산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뭐 젊은 그 산림 공직자나 뭐 일반 공직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에게 좀 당부 말씀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지금 세대들은 어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살림이라는 걸 첫째 인식을 해야 하고 잘 모르죠. 그래 산을 아끼고 가꾸죠. 숲을 미래적으로 아끼고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건 뭐 휴양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산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육성해야 한다. 뭐 그런 걸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바꾼 숨은 주역 고건 전 총리. 기후 변화의 시대, 우리 미래 삶을 결정짓는 무엇보다 중요한 산림. 그가 열어준 국토 녹화 산림 비전. 그 산림의 가치 매일 더 푸르게 키워가겠습니다.